일단 점수가 좀 안 나온 사람들도 3점짜리에서는 쭉쭉 풀리니까 처음에는 좀 쉽게 느껴지긴 했을 거야. 근데 4점짜리 들어가면서 최근 기출처럼 안 나오고 약간 당황스럽게 나왔단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도 있고 빈칸 넣기도 나오고 번호마다 뭐 원래 나오던 주제가 아니었어. 물론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그래도 쉬웠겠지. 상위권 입장에서 딱 하나만 얘기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느꼈을 거는 어차피 확통이랑 미적에서 킬러 레벨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 하나야. 그래서 확통런이 마려웠다. 해결책으로는 고난도 엔제나 가형 시절 킬러를 풀어보자, 아니면 확통런을 하자. 요걸로 땡. 그럼 다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내가 20년 가까이 애들 풀이를 보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들은 쉽다는데 약간 새로운 수학 시험에 이제 잘 망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때 문제를 풀면서 목적을 잘못 둬서 그래.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어내는 목적이 익숙해지는 데에 있어서 그래. 내가 벼락치기 수업에서부터 늘 강조하는 건데, 수능에서 원하는 거는 지식 자랑이나 문제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야. 문제 해결력이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거에 목표를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제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력을 목적으로 두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 해결력이라고 하면 좀 막막하잖아. 그래서 내가 해결력이 쌓이려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직접 이 육모를 풀면서 내가 직접 다 보여줄 테니까 이 영상으로 육모 분석 좀 하자. 어차피 너희 육모 분석 해야 되잖아. 육모 시험지 새 거 뽑아서 필기하면서 이 영상 정주행 한번 하도록 하자.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구조를 알려줄 테니까 필기하자. 나랑 공부 오래 한 친구들은 미리 대답해. 이거 어차피 알 거 아니야.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양대산맥 얘기를 늘 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익숙함이 아니라 추론을 해야 돼. 추론.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 자체를 막 그리고 손으로 쓰면서 추론하고, 그리고 나서 수식으로 뽑아내는 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되면 4점짜리가 쉽게 풀려. 그때부터. 이게 늘 내가 말하는 문제 해결의 근본이고, 이 추론이 뭐냐, 머리로 생각한다라는 걸 좀 넘어갈게. 왜냐면 상위권 애들은 암산이 되는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손으로 다 써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추론하고, 도형이 나오면 작도하고, 수열이 나오면 나열을 하고, 잘 모르겠는 상황은 형상화로 그림을 그려. 형상화라고 해. 시각화.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추론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근데 추론을 하든 수식을 세우든 니네 맘대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딱 교과 안에 있는 개념을 써가지고 추론을 하고, 개념을 써서 공식을 써가지고 수식을 세우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기본적으로 교과 개념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발상 같은 거 있지. 기출에 자주 나오는 발상. 이 두 가지가 잘 쌓여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여기로 이제 추론 수식, 이걸 왔다 갔다 할 때 도움을 줘야 돼. 이게 우연히 떠오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필연적으로 떠올라야 돼서 내가 필연성을 강조를 많이 하지. 요거까지 꼭 알아놔야 돼. 필연적으로 개념 발상이 막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보통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 시험처럼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할 때 간결하면서도 뭔가 너네들이 모르게끔 숨겨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국어 영어는 글에 힌트를 주고 숨긴단 말이야. 글에만 단서가 있어. 근데 우리 수학은 글 말고 또 있어. 수학에선 숫자나 식을 쓰지.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식이 뭔가 좀 특별해. 특별한 그 감도가 되게 뛰어나야지 문제가 잘 풀려. 그거를 이제 딱히 명칭이 없어, 이름이. 그래서 내가 이름 붙인 게 특이성이야. 이 특이성을 잘 볼 줄 알면 여기다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4점짜리가 다 풀리기 시작해. 정리할게. 다양하고 많지 않아. 4점짜리를 보는 시야, 접근은 이게 전부야. 추론을 하고 수식을 세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개념 발상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보여. 그럼 보통 특이성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야. 이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다 접근해보자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이걸로 그냥 싹 다 해결해보자고, 우리가. 자, 그럼 여기 입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3점짜리가 좀 쉽더라고. 내가 쭉 풀어볼 때도 나도 시간을 재고 풀어보니까 유난히 시간이 좀 덜 걸리더라고. 그래서 익숙함으로 승부하는 친구들도 쉽게 느껴졌을 거야. 그래서 막 분노해질 줄 했을 거야. 4점짜리 초반까지도 좀 쉽게 막 풀렸을 거야. 그래서 4점짜리 초반을 분석하면서 왜 쉬웠는지, 쉽지 않았다면 남들은 쉬웠다는데 왜 나만 어려운지,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뜯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풀었던 시험지 말고 새 거 꺼내야 돼.
왜냐면 너희들이 풀어놓은 흔적은 익숙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또 집착하고 싶거든. 지금부터 나랑은 추론이랑 수식을 써서 해결을 할 거야. 근데 그 해결 과정에서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운지 이런 걸 좀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 거를 준비하자. 우선 쉬운 문제부터 분석하는 거 보여줄게. 추론이랑 수식 비중을 좀 재는 게 나는 중요하다 생각해.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급이 올라갔거든. 이 문제는 수식이 좀 압도적이라는 건 바로 보여. 왜냐면 지금 적분이잖아 그냥. 근데 여기서부터 차이 나는 게 수식이란 느낌이 들어도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때려 바꾸서 적분을 열심히 한 사람이랑 특이성 있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특이성이야. 잘 봐. 특이성. 수학은 숫자나 식에 뭔가를 숨긴단 말이야. 이 특별함 잘 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 구간이 똑같거든. 이거를 간파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야지 한 사람이랑 다르단 말이야. 적분 구간이 똑같다는 건 분배 법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fx랑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이렇게 나눴었어. 이거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둘을 나눴어. 분배 법칙으로. 그리고 나면 36이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기 때문에 얘네 둘이 똑같아서 이렇게 지워지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식을 대입한다고 쳐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를 이제 곱했다 쳐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dx가 36이 나오는데 중요한 특이성이 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서로 대칭이야. 이렇게 내가 특이성을 짚어주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나와. 이게 지금 포인트가 우함수 기함수를 쓰라는 거구나. x세제곱은 기함수니까 죽는구나. 이 정도 공부해서 대부분 알잖아. 3, 4등급 친구들도. 그래서 얘는 기함수로 죽고 우함수만 살아남아서 우함수도 얘들아 이거 알지? 우함수도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넓이는 얘랑 얘가 서로 대칭으로 같아. 그래서 0부터 3까지 있지. 이 한쪽만 계산하는 거야. 한쪽만 계산해가지고 한쪽만 계산해서 몇 배 치면 돼? 2배를 치면은 이 두 가지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36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나온 거고 이게 수식을 간추리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익숙함으로 승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얘를 딱 보고 특이성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특이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서 수식을 좀 줄여서 풀 수 있었다. 뭐 쉬우니까 얘는 넘어가고 이제 10번 바로 가볼게. 10번도 추론 수식 한번 써보자. 얘는 일단 추론이 좀 필요한 게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 함수식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자체를 난 추론이라 하거든. 그래프 그리고 식을 쓰고 거기다가 정보를 다 넣어봐. 그럼 굉장히 쉽게 풀려. 근데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나? 아니면 식으로만 세워서 풀 수 있나? 이거는 익숙함으로 가는 거고 그 생각을 아예 버려. 그냥 무조건 그려가지고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지 그럼 4점짜리가 쉬워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보이는 게 있어. 오늘 내가 이거 좀 강조 많이 하는데 특이성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내가 이거 진짜 15년 전부터 맨날 얘기하던 건데 이 모양의 함수가 딱 비슷하면 특별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딱 보면 여기 지금 얘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 이 특이성 이렇게 둘의 관계가 뭔지 특이성 특별하게 보인단 말이야. 무슨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넣은 건 y축 대칭이라는 거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아는데 문제 풀 때 안 보였다? 그 사람들은 추론을 해서 문제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자꾸 큰 시야로 이걸 보면서 해결하려고 키우면은 점점 돼. 내가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 거의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둘을 바로 그려. 이게 좀 고민하고 그럴 게 없어. 그리고 지금 로그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난 개념 정립 체계와 노트에다가도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데 이게 핵심만 간결한 게 중요해. 이거 내가 온라인 학원에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거 꼭 써놓거든. 그래프가 나왔을 때 해결책. 증가, 감소, 점근선에 뭔가 숨겨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때도 얘네 위주로 그리면 굉장히 빠르게 그릴 수 있고 명쾌하게 추론이 된다. 지금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감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점근선은 얘 0만 되든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 증가하면서 점근선 하나만 딱 긋고 여기다가 제발 식을 똑같이 써줘. 중하위권 학생들은 추론할 때 이 그래프의 식을 꼭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특이성 간파했으니까 y축 대칭이니까 얘 식은 그럼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나오겠네. 그럼 이 점근선도 대칭으로 3인 거야. 그리고 여기 y축에서 만나는 게 이게 a가 무조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y 절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까지도 굉장히 쉽게 나와. 특이성 간파했으니까 0, y절편이야. x가 0이고 여기다가 식을 써놨으니까 0 넣으면 로그 3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 글을 잘 읽어야 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b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 c면 b랑 c를 찍으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어차피 이게 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거든. Y절편이 지금 Y절편 아니구나. B가 X절편이야.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넣으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얘가 1이어야 되지. X는 마이너스 2구나.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2,0이구나.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찍어야 돼. 여기까지 한 거 이만큼이 추론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막 그리고 있어. 이게 능동적으로 되는 거거든.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해결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을 떠올리려고 해. 이 기출에서 이런 비슷한 거 푼 적 있나? 이 익숙함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얘를 처음부터 그려. 그리고 얘네 둘의 특성을 자꾸 찾아. 문제 안에서 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발상? 이건 당연한 건데 해결책. 그러니까 이게 좌표계가 나왔잖아. 뭐가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해결책들이 쌓여야 돼. 이거를 내가 필연성이라고 하거든. 어떤 단서별로 해결책이 쌓여야 된다. 선생님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모든 수업 자체를 단서별로 해결책으로 정리를 해주거든. 너희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이 필연성 책이야. 노트야. 발상이 써있는 노트야. 개념 정립 노트가 따로 있고 나는 필연성 책이야 노트 이 두 개를 활용하는데 이걸 싸서 모아야 돼. 이걸 안 모아도 되는 사람 용량이 큰 거고 이제 내 수업 오래 들은 사람들 무료 강의만 들은 사람들도 알잖아. 이 필연성 책이야 노트를 보면 좌표계 하면 교점과 길이야. 점과 길이를 축에다가 놓고선 이렇게 놓고 이 점을 찍으면 이 길이라는 게 X축과 Y축 나란한 길이거든. 그래서 X좌표가 이 길이 Y좌표가 이 길이. 얘네들한테다가 초점을 세우잖아? 교점을 찍고 길이만 잘 체크해도 쉽게 풀린단 말이야. 이런 게 능숙하게 나오려면 해결책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서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노트에다가 쌓아야 돼. 저 노트 만드는 영상은 선생님 그 영상이 있어. 그 대문 영상으로 아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가지고 공부 방법도 좀 바꿔야 돼.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정삼각형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정삼각형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너희가 이 정도 알잖아. 1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가 2야. 왜냐면 우리가 축과 나란한 길이가 중요하댔지. 그럼 축과 나란한 길이는 얘 높이잖아. 점 찍었어. 우리가 지금 점을 찍어놨고 축과 나란한 길이 여기 2를 표시했고 여기다가도 표시해. 얘는 뭐냐면 로그 A의 3이야. 그럼 끝났지. 이게 1대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 이게 정삼각형이면 알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2에다가 루트 3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A의 3은 2 루트 3이고 나 이렇게 돌리면 3은 2 루트 3이고 연산도 개념으로 잘 쌓아놔. 그럼 A는 이거 넘기기 하면 3에 2 루트 3분의 1 이거 유리하면 정답이 나오지. 11번에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이 되게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처음에 쫄 수가 있어. 쫄 수 있는데 잡아. 추론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딱 세우고 있으면 안 쫄아. 왜냐면 읽으면서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막히면 다른 거 풀다 다시 와야지 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면 돼. 근데 쪼는 이유는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은 풀었던 그 겁나는 그 과정들 형상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옛날에 기억 니은 디귿 풀다 털렸던 거. 복잡한 문제였던 거. 그 복잡하다라는 익숙함이 자꾸 떠오르는 건데 그걸 버리고 이제는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그 해결이 쉬울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해결하다 보면 또 그게 또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11번 문제는 지금 위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좀 쉽지 않니? 위치 나오면? 위치가 나왔는데 얘를 당연히 우리가 교과 개념, 이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 개념 발상 있지? 이것부터 잘 모아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돼. 필연적으로 떠올라 나와야 돼.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속도를 꺼내야 돼. 얘를 뭐 하면 속도지? 개념상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이고 지금 문제 가속도도 나오거든. 미리 가속도. 이건 잠깐만. 이건 해결이 아니니까 이거 이따가 할게. 자, 원래 문제 풀 때는 요 정도 해놔야 돼. 위치 나오면 속도는 바로 나와야 돼. 이거 t야. 자, 그럼 우리가 기억부터 해결을 하려고 보면 t는 1일 때 위치가 1이래. t는 1일 때 위치가 x잖아. 1을 넣어보면 1 죽고 위치 1이 아니라 0인데? 틀렸네. 근데 이제 익숙함으로 승부하는 애들은 기억이 틀린 것부터가 익숙하지가 않아. 보통 기억 맞는데? 어렵네. 여기서부터 혼란을 겪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게 돼. 자꾸 해결하다 보면. 그러니까 해결력을 키우자. 기억이 틀렸고 속도는 이제 t는 1일 때 속도는 0이다. 이것도 해결하려고 얘 속도를 만든 다음에 시간 1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3에서 3 빼니까 얘도 0이 되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디귿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대. 이것도 사실 추론을 좀 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추론하는 거야. 물론 그냥 자동 반사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수직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밧줄이 있는데 개미가 타고 있는 거야. 개미. 근데 맨날 그 수투에서 속도 위치는 개미라고 하거든. 개미가 좌우로만 움직여. 근데 얘가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무조건 한번 멈춰야 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 다음에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속도가 0으로 멈춰야 되고 그러면서 속도의 부호도 바뀌어야 돼. 부호. 왜냐면 이쪽으로 갈 때 플러스면 이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야. 이것도 언제 한번 낚을 수 있다. 요즘에 나온 적 없나?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정확히. 근데 추론하면 충분히 된다. 그림 그리고 좌우로.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면 이 밧줄을 그려나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 근데 이거 너무 쉽다. 근데 어쨌든 얘 속도가 0 될 때, 그래서 1 인수분해하면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인데, 이 정도 이제 배경지식이야. 시간은 양수야, 음수야? 시간 음수인 곳에서 사는 사람 없지? 난 시간 양수야, 알았지?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놔. 그래서 시간이 1초일 때 가속도가 4다. 그래가지고 가속도는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하고 이제 미분을 또 해야지.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2고 여기다가 시간을 넣으면 600이니까 가속도 4. 맞는 말이구나. 우선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12번을 들어갈 때도 또 추론 수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만약에 딱 보자마자 겁이 엄청난 사람들은 또 익숙함에 기대고 있어서 그래. 이게 그냥 점화식 문제, 점화식인지는 알고 있었나? 이거부터 그냥 수열인데 그냥 4점짜리 나오면 겁난다. 이거는 그냥 익숙한 거야. 겁나는 거에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익숙함을 버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겁나는 걸 그냥 접어둬. 문제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자꾸 생각하니까 겁나는 게 좀 마음 한켠 딴 데로 가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A1이랑 N 똑같아. 최대니까 이거 여러 개 나오겠다. 이건 당연히 여러 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1, 3는 같고, 이게 뭐 단서네? 그래가지고 사실 점화식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 모여있긴 해야 되고, 근데 점화식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처음에 모른다 쳐도, 이쪽을 보면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보면, 이게 곱해서 0이거든? 여기서 자꾸, 이거 복잡한 식이다. 무섭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둘이 곱해가지고 0이다. 이거 중학교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AN 플러스 1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0 되려면, 는 0하면 얘네 둘을 넘겨. 그래서 AN 빼기 3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3이 0 되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 빼기 2N이 0.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게 0 아니면 이게 0. 그러니까 얘를 넘긴 게 지금 얘고 얘를 넘긴 게 지금 2N인 거야. 근데 조건이 없어.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면 무작위로 선택 가능한 거지. 이거 아니면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점화식이 나온 거야 지금 사실. 그리고 점화식이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내가 필연성 체계할 노트를 꺼내야지. 점화식 안에서 어려운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들 내가 모은 게 이거거든. 캡처해서 써 얘들아. 이게 이제 내 공부법 책이 나오거든. 수학 공부법.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이 궁금한 사람은 그 책 사다가 보면 돼.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았어. 그럼 너희가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 어쨌든 공부법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노트나 이 수첩 같은 게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쓰면 돼. 너희도 모아나가면 충분히 가능해. 무료로 다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하고 참고하면 돼. 점화식 안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를 난 머릿속에 다 넣고 다녀.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이걸 가리고서 그냥 다 쓸 수 있어.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 어떤 단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이 정도밖에 없어. 점화식이 딱 나왔단 말이야. 점화식. 근데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케이스 분류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케이스 분류가 떠올라야 되고 원래 어려운 문제는 조건이 막 부등식으로 굉장히 화려한데 얘는 조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야 사실. 그리고 노가다 뜰 때도 어떻게 뛰어야 되지 하는데 A1이랑 3가 같잖아. 이런 게 나온 거 자체가 단서인 게 시작이랑 도착을 내가 정하고 시작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 노트에 써있어. 한번 보면. 그러니까 시작, 도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로 쉽게 풀려, 이 문제는. 근데 이 쉬운 문제인데 나는 어려웠다? 그 이유가 해결하듯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또 익숙함에 기대고 있어서 그래. 자, 그럼 나랑 같이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 해결을 하려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론을 할 때 어떤 추론을 하냐면 수열은, 기본적으로 수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열이야, 나열. 나열을 해서 전체 상황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 나열을 할 때 시작이 A1이고 도착이 A3다라는 이 필연성이 있어. 필연성 체계가 노트에 만약에 이게 쌓여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나열을 하고 시작 도착이 지금 A3 그러면 자 나열을 A1, 3에서 끝낸다. 그리고 구하려는 게 A4거든. 요 4개만 나열해보자 하고서 여기다 막 써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는 A1과 A3가 같대. 얘네 둘이 같은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 조건을. 조건 자체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것도 연습 안 된 친구들은 좀 힘든데 조건을 전체를 동시에 보려고 노력하면 또 돼.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강조를 받아야 돼. 이제 내가 자꾸 주입시켜 줄 테니까 무료 강의 올라오는 거라도 전부 다 보면서 너희가 익숙해져. 그냥 내가 하는 말들을. 더 필요한 사람들은 공부법 책 사가지고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할 수만 있고 시작 도착만 알고 있으면 이 해결책이 모여가지고 해결을 하는 사람은 잘 봐. 얘가 K라고 할게. A1을 K라고. 그럼 이제 쉽다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마치 지금 A1 빼기 3.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해. K 마이너스 3으로 가든 아니면 2배로 간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게 두 가지야. 여기다가 3을 빼. K-6을 하든 아니면 얘 2배 2K-6 여기도 마찬가지야. 3을 빼든 아니면 여기다 2배를 하든 해가지고 A3가 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얘랑 얘랑 같다며. 그럼 봐. 얘랑 얘랑 같다 하면은 K가 없어지니까 안 되지. 모순이 생겨. K는 K-6 하면 없어지면 0은 -6이잖아.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얘는 안 돼.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K는 2K-6 하면 암산해. 얘 올라가고 얘로 가면 K는 6이거든. 얘가 6이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얘도 지금 6인 거야. 여기다 이렇게 쓸게. 얘도 지금 6인 거야. 마찬가지야. 또 얘랑 얘랑 똑같다고 하면 얘 넘기고 얘 넘기면은 K는 3이 나와. 그래서 얘가 3이면 얘도 3인 거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K가 0이 나와. 그래서 얘가 0이면 얘도 지금 0인 거야. 근데 이 각각마다 또 두 개씩 A4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3을 빼든 여기다가 3을 빼든 아니면 얘 2배를 하든 얘도 3을 빼든 아니면 2배 하든 얘도 3을 빼든 아니면 2배 하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A4에 구하라는 게 최대값 이게 동시에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있으면 해결하려면 조건이 기억이 나야겠지? 그 조건이 기억난다면 얘가 최대거든. 그래가지고 12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럼 이것도 잘 봐. 이 문제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수식을 먼저 좀 들어간 다음에 나열하면서 추론하면 돼. 근데 여기서 또 개념이랑 발상 중에 점화식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필연성 체계 노트가 잘 써 있으면 해결하면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거라고. 13번 얘기해보면 이 13번은 아마 쉽다고 많이 느꼈을 거야. 좀 수학 요번 시험을 좀 망친 사람들도 추론이랑 수식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내가 하는데 추론 자체가 좀 쉬워버리면 아니면 추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애들이 쉽게 풀어. 왜냐면 이 개념이랑 기출에 나오는 익숙한 발상 있지 이것만으로 문제가 추론 없이 한 방에 빵 풀려버리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 기출에 이런 문제가 워낙 많아. 작년 육모도 이 교차된 넓이가 나왔고 교차된 넓이가 나왔을 때 해결책 뭐야? 얘에서 얘를 적분하는데 하나씩 끊어서 아니 이 교점 찾아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기출 발상이 좀 잘 안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돼. 요것만 쌓여도 기억이 나더라도 그 기억으로 익숙함으로 풀더라도 얘는 쉽게 풀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씩 적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적분해야 돼. 왜 통적분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지금 내가 이해시켜줄게. 얘를 0부터 어디야? 0, 0 맞지? x는 0부터 k까지 fx에서 얘를 빼가 통적분하는 거거든? fx에서 얘를 뺐어. 3분의 1, 3분의 2 했을 때 왜 이게 한 방에 풀리냐면 잘 봐. fx 빼기 얘면 얘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 가지고 a는 플러스로 나와 넓이가. 플러스 A. 그리고 마찬가지로 C도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얘도 플러스 C로 나와. 이건 교과 개념이지, 그치? 근데 얘는 아래 거 빼기 위에 거니까 B는 마이너스 B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A랑 C랑 더한 넓이랑 B랑 같대. 넓이 자체로 봤을 땐. 그럼 얘랑 얘 더한 거랑 B랑 같다는 건 애초에 얘랑 얘 절대값 크기가 같은 거 넓이는 절대값이거든. 근데 지금 통적분을 해버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로 더해지거든. 얘랑 얘가 플러스고 B를 빼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A 플러스 C에다가 B를 빼는 상황인데 얘랑 얘랑 같다며. 그러니까 통적분하면은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둘이 상쇄가 돼서 0이 나오는구나 하고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다고. 기출문제만 많이 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추론 자체가 굉장히 필요가 없고 개념 발상만으로 기억이 나는 문제는 쉽다.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럼 너희들의 방향. 그러니까 이걸로 한 방에 풀리는 문제는 당연히 이걸 쌓아가지고 알아야 되고 이걸로 한 방에 안 풀리더라도 우리가 이걸 모아놓은 걸로 원래는 추론을 해가지고 나가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는 풀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이걸 맞춰야 되고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많이 들어간 문제는 또 이걸 해가지고 맞춰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돼. 결론은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 근데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fx를 여기다가 넣고 이거 적분하고 k 넣으면 k 값 쉽게 나오겠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식 능력이야. 그러니까 연산 능력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14번에 또 추론이랑 수식을 쓸 거야. 근데 도형이 무슨 추론이야 그러는데 도형도 작도해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개념 같은 거 뭘 써야 될까라는 추론의 과정이 필요해. 물론 이게 암산은 되는 친구들 있지만 우리는 작도로 손에 다 보이게 써야 돼. 다 보이게 쓰고 그 안에 필연성도 모아야 되고. 자, 이제 한번 볼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처음 해야 되는 건 이제 작도야, 작도. 손으로 다 쓰면서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문제 있는 거 잘 읽어야 돼. 잘 봐. AB 길이가 2루트 7이야. 그럼 여기를 2루트 7로 체크하고 BC의 중점이 P래. 그럼 P, 중점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아니, 이거 굵은 선으로 하면 좀 망치는데? 샤프로 얇은 선으로 해. 이건 선생님 노하우야. 나는 좀 얇은 선으로 작도했어. 굵은 선으로 하면은 작도해놓은 게
이 그림을 눈에 잘 안 보이게 해서 망칠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 Q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OK고 여기가 지금 K야. 그러면 이게 절반인데? 그럼 OK를 여기 3K, 2K 해야지 3K, 3K하고 절반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전체가 6K니까 3K, 3K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3K이고 여기가 2K겠구나. 이게 기본이야. 이게 추론의 기본이고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게 겁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습관부터 고쳐야 돼. 도형의 가장 기본은 일단 작도야. 그리고 더 체크해보자. AQ 길이는 3루트 2니까 여기다 3루트 2라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 사인 QAP랑 사인 APQ가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QAP 하면 요 각도거든? 근데 요 각도를 표현을 할 때 나는 이제 얘 자체를 이제 문제에서 조건으로 힌트로 주잖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잠깐만, 마이크가 좀 빠졌네. 다시, 알고 있는 각도를, 이건 내 노하우야. 나는 알고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 얘네 둘을.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체크할 거고, APQ를 얘를 베타라고 할 거야. 모르는 각 있지, 모르는 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각을 세타라고 많이 놔 나는. 온라인 학원 수업, 현장 강의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공감할 거고 벼락치기 수업 영상에서도 아는 각은 알파로 가거든. 모르는 각은 세타로 많이 바꿔서 풀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추론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나온 힌트를 다 쓴 것 같은데 그 추론 과정에서 내가 아까도 말하지만 개념이랑 발상 이 배경 지식들이 단단해야 돼. 그래서 내가 노트를 꼭 쓰라고 하는 건데 그 노트를 또 정리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게 해결책을 쫙쫙 써놔야 되거든. 단서마다. 뜬금없이 그 얘기 왜 하냐면 봐. 사인 알파 대 베타가 루트 2 대 3이 나왔거든. 이걸 보고선 비례식을 보고 사인 법칙이 떠올라서 이거랑 마주보는 변의 비율이 떠오른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변의 비율이 안 떠올랐다? 그럼 자, 노트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삼각함수 자체를 총 한 페이지 그냥 다 넣었는데 나는 한눈에 보기 좋아야지 문제 풀 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나랑 똑같이 해봐. 그러면 이제 되게 도움 많이 될 건데 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법칙도 여기 사인 법칙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본 형태는 알고 있지. 이게 대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대입을 해야 풀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다 하고 비례식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자꾸 떠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 사인 법칙 하면 이게 쫙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야 필연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추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트 정리하듯이 하면은 이게 이거야.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랑 마주보고 있는 이 비율이 루트 2 대 3이 이거 대 이거가 루트 2 대 3인 거야. 사인 알파랑 마주보고 있는 2K랑 여기다 쓸게. 사진 알파랑 마주보고 있는 2K랑 사인 베타랑 마주보고 있는 사인 베타랑 마주보고 있는 건 3루트 2네. 3루트 2의 비율이 루트 2 대 3인 거고 얘네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6은 6K라서 K가 지금 1이 나오는 거라고. 내 머리가 가리고 있었네. 어쨌든 사인 법칙으로 비례식 세운 거다. 그래서 K에다가 1을 대입해줘야지. 여기다 1을 대입해서 다시 써야 돼. 이런 건. 보면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 아 여기가 3, 여기는 2, 여기는 1. 이 정도 나왔어 지금. 이러면 이제 좀 쉬워지는 게 ABC의 외접원 넓이거든. 항상 팁으로 목적을 구해야 돼. 목적을 미니맵처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근데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ABC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이고 요렇게 사인 법칙인데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을 쓸 거면 이거분의 이거 아니면 사인 이거분의 이거 아니면 사인 이거분의 이걸 꺼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야지 좀 법칙이든 뭐든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게. 요 변의 길이 3개가 나와 있거든? 변의 길이 3개 나오면 요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거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진짜 필연적으로 이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필연성 체계 노트에 2개 이상의 도형이 나오면 공유하고 있는 선이나 각이나 문자를 체크하라는 얘기를 하거든? 이게 또 필연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단서가 또 되는 거거든. 도형 자체가 이 큰 삼각형과 변의 길이 3개를 같이 알고 있는 게 공유하고 있는 거 뭐야? 공유 각도가 얘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공유 각도 세타라고 할게. 이게 지금 공유 각 세타야. 왜 공유한다? 요 작은 삼각형, 변의 길이 다 알고 있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얘를 공유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이 삼각형과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세타 나오겠지? 코사인 세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5야. 그리고 2루트 7이니까 2, 5, 2루트 7 그리고 2루트 7의 제곱 4, 7의 28 5의 제곱 25 마주보고 있는 거의 제곱 9, 28 이 개념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이거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 나와. 그럼 이게 나오면 항상 사인 세타도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게 코사인을 1공식에 넣어도 되지만 4분의 루트 7인가 4분의 루트 이러면 피타고라스면 16에서 7을 빼 9니까 3이잖아?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4분의 3 난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구해버리거든. 어차피 우리가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사인 이거분의 얘 해야 되니까 얘를 구해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 사인 세타는 나왔어.
그리고 나면 이 변의 길이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도 얘도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얘를 지금 x라 할까, x?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얘 지금 이렇게 변의 길이, 이렇게 변의 길이니까 얘네 둘 사이드의 완전 제곱식이야. 얘 제곱하면 36, 얘 제곱하면 28, 둘이 곱해가지고 2배니까 6이랑 2랑 곱하면 12의 2배, 마이너스 24, 루트 7,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7을 넣으면은 이 x의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구하면 x 값이 되게 특이하게 루트 22가 나오더라고, 내가 구해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사인 세타분의 루트 22는 이 아래 가지고 외접한 만지점 길이 구하고 게임이 끝나는 거지. 사인 세타는 여기 구해놨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고. 결론은 이래. 놓치는 거 없이 추론하려면 작도를 잘해줘야 돼, 도형 문제는. 추론 과정이 작도인데 작도를 또 잘하기 위해 개념 발상이 잘 쌓여 있어야 되는 게, 이 비례식을 보고 사인 법칙을 비례식으로 사인의 비율이 변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구해가지고 변의 비율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발상 자체로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도형이 두 개의 도형이 막 나와. 두 개나 세 개. 공유하고 있는 공유각 섹타가 핵심이었어. 느껴지지? 너희가 진짜 나 귀찮아서 노트 없이 공부할래 하는 사람들, 3등급 이하 친구들, 1, 2등급은 오히려 필요 없을 수 있어요. 1등급 친구들 그 노트 왜 필요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걔네 머릿속 저장이 잘 되니까. 근데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 이렇게 노트 개념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필연성 체계 노트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선생님 영상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노트 작성 영상 다 보고 너희가 스스로 작성하면, 작성하면서 공부가 돼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이게 이제 유료로 판매가 될 건데 이제 그거 굳이 유료로 살 필요 있나? 이거 받아 쓰면 되잖아. 그러면서 공부도 되고. 자, 그리고 15번을 먼저 풀게. 내가 원래는 킬러를 마지막에 푸는 거 알지? 15번은 킬러가 아닐 수 있는 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추론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좀 쉬워. 왜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던 유형이야. 수투에서 이런 문제가 꼭 나오거든? 이 추론이 수투에서 나오면 보통 그래프 개형을 잡아가지고 이런 모양이겠구나 하고 찾아나가가지고 개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수식을 뽑으면 되게 쉽게 풀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얘는 수식이 굉장히 짧았어. 그래가지고 할만하다. 자봐, 해결력이 크면 이런 문제가 왜 풀리는지 한번 따라와봐. 너네도 이제 백지 놓고 필기하면서 봐야 돼. 이게 눈으로 보면 잘 안 되거든. 손으로 따라 써야 돼. 처음에 F'0은 6, 이거는 그래, 이제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나중에 수식으로 써야지, 아니면 0에서 길게 6이네 이걸 그래프에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선 GX를 이제 추론하는 거야. 1 바깥범위야. 1이랑 마이너스 1 바깥범위. 이게 뭔지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 기본이 안 된 거니까 이런 거 그냥 공부할 때 자꾸 풀어버릇해. 부등식을 풀어버릇하고. 어쨌든 바깥범위는 fx를 k만큼 높인 거고, 안쪽 범위는 뒤집었어. 마이너스 붙었다는 건 x축 대칭으로 뒤집은 거거든. 그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추론이 해결을 안 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당황을 해. 이거 내가 이런 거랑 안 익숙한데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하는 친구들은 딱 벌써 바깥 범위를 먼저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경계점을 나눠 어떻게든 표현을 해. 이런 다음에 fx를 k만큼 높여?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 이러겠네. 근데 마이너스로 얘는 뒤집으면 얘는 뒤집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힐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등호가 안쪽에 들어가니까 이런 등호, 얘는 바깥쪽엔 등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러 이상하게 지금 내가 한번 추론을 한 건데, 물론 이렇게 추론할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본다고, 이 얘기를. 물론 이거 아니야, 내가 좀 더 머릿속 명쾌하게 해줄게. 근데 가랑 나를 읽고 추론을 더 들어가지. 원래 이제 자신 있는 애들은 머리로 요 정도 생각해. 그냥 얘는 올리고 얘는 뒤집어야지 안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가에 있는 힌트가 뭐냐면 플러스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거 우극한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 극한으로 0분의 0꼴 극한 두 가지가 나와. 뭐냐면 함수값 0분의 0꼴 가지고 나오는 게, 여기다가 a를 대입해. 그러니까 g에 a의 우극한이 GA랑 같다는 거야. 우극한이랑 이 함수값이 같은 것, 이거를 꼭 만족해야 되고, 존재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화살표가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구나. 얘는 지금 미분계수 모양이지. G'의 A 플러스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해. 근데 그게 항상 0 이하래.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의 기울기야, 기울기. 우미분계수가 0 이하이면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 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내야 된다고.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자, 추론하면서 내가 막 틀리면서 추론하는 거 보여줄게. 일단 머릿속으로 입력하고 요거 써놔. 이거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도 대충 읽어보면 gx는 t 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t 값이 최대값이 13이다. 그러면 t를 이렇게 높이면서
교점을 지금 실근이라는 게 교점이지. 교점 두 개를 만들어 봐야겠는데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실수 t의 최대값 제일 높은 높이가 13이구나. 요 정도 입력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막 갈기면서 추론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얘 fx를 그냥 놓은 거랑 뒤집은 게 지금 g'이니까 어쨌든 얘가 우미분계수지만 미분계수가 싹 다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싹 다 감소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fx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fx 이렇게 생겼겠다. y는 fx 그래가지고 싹 다 감소하려면 감소는 좋은데 얘가 증가잖아. 그럼 다 감소로 바꾸려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가 하고 그냥 시도하는 거야. 이거 추론 이렇게 갈겨봐야 돼.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갈겨봐. 그 다음 수정하면 되거든. 그러면 추론이 쉬워지는 게 이 바깥 범위 마이너스 1이랑 1 바깥 범위는 k만큼 올린대.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바깥 범위 이렇게 살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 높이는 모르니까 여기다 y는 fx 플러스 k라고 해줄게. 그리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fx니까 뒤집어. 가운데 뒤집었으니까 얘는 원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선생님 얘랑 높이가 안 맞는데 얘네들 높이를 올렸기 때문에 몰라. 그리고 가운데다가 꼭 식을 써. 추론할 때 추론력 딸리는 사람은 y는 마이너스 fx하고서 식을 써놔. 가운데 부분은 엎어낸 거고 얘는 그냥 k만큼 올린 거다.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이러면 일단 첫 번째 추론에서 가는 맞아. 가는 뭐냐면 지금 얘가 요거네.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네. 음수 아니면 0. 여기가 잠깐 0이니까 0도 괜찮고 음수야 얘네들은. 근데 이 조건 있지.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 했는데 우극한이 여기거든? 함수값은 여기 색칠돼 있거든? 안 맞네? 근데 여기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색칠.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없어. 근데 여기가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안 맞지. 그러면 얘 높이를 여기다 맞춰야겠구나 하고서 여기서 추론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여기서 추론.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는 1인데 여기를 맞추려고 얘가 이렇게 높이가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얘가 y는 fx 플러스 k야. k는 몇일지 몰라. 이렇게 내려도 괜찮아.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fx야. 이런 식으로 최종 추론이 나와.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풀리거든 지금. 그러면 일단 추론 과정에서 가는 다 만족시켰어. 기울기가 싹 다 음수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잠깐 0이 돼도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맞고 우극한 함수값 맞으니까 우극한 함수값 맞고 우극한 함수값 맞아.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서 지금 gx랑 t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t의 최대값은 10이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때 두 개 만나지. y는 t와 이렇게도 두 개 만났네. 최대값이 여기가 마지막 두 개네. 여기가 마지막 t구나. 얘가 y는 t인데 그 최대값이 12구나. 여기 지금 최대값이 12구나. 여기까지가 최종 추론이 나온 거고 손으로 이렇게 써야지 쉽게 풀린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뽑자. 여기서 수식으로 뽑으면 지금 나와 있는 수식이 f'0은 6이야. f'0은 6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 값이었어.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 값이었어.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0이고 f'1도 0이야. 그 값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높이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야 돼. 요 뒤집어진 식. 여기다 넣은 게 지금 높이가 10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12가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을 넣었을 때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넣은 거 여기다 1을 넣은 거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f1을 넣은 거랑 여기다 1을 넣은 거 f1 플러스 k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게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 좀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삼차함수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다항함수란 말이 나오면 내가 이미 필연성 체계 노트에 있는데 얘기할게. 요걸 맨 처음에 이걸 염두에 놨어야 되는데 요걸 내가 생략했네. 다항함수란 말이 나오면 식을 세울 준비를 해야 돼. 무조건 아닌데 한 99%? 식을 세우는 것도 강 세우는 게 있고 교점으로 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나온 문제라면은 식을 세울 때 요거까지 염두를 해줘야 돼. 어떤 걸 염두하라고 내가 알려줬냐면 fx로 식을 세울지 아니면 f'으로 세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 필연성이 노트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물론 내 노트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생략하고 자 여기서 마무리 질게. 얘는 프라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둘 다 프라임 넣었을 때 0이고 이게 2차함수거든. fx가 3차잖아. 그럼 f'은 지금 2차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라면 프라임으로 식을 세워. 그래서 수식을 세우는 것도 f'x를 최고치 한계수 몰라. 마이너스 1이랑 1 넣었을 때 0 되니까 묶어서 교점으로 x 빼기 1, x 플러스 1로 세워. 근데 f'0은 6이래. 여기다가 0 넣으면 6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6이거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6에 x 빼기 1, x 플러스 1이 나와 일단. 됐지? 그리고 나면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야. f'x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라서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6x 플러스 c고, 적분 상수 c는 이거 가지고 나오겠지 게임이. 그래서 c 값이 나올 거고 f1이랑 f1 넣어가지고 k 값이 또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아, 내가 좀 가리고 있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식보다는 얘는 지금 추론 비중이 굉장히 큰 문제야. 그러니까 얘를 잘라가지고 시도를 하고 그래프 그리고 막 엽차기를 해야 돼. 혼자 틀리더라도 이런 연습을 혼자 공부할 때 하자고. 물론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진 않아. 근데 공부할 때 그림 그리면서 혼자서 추론하고 틀려 버릇하고 수정하고 식을 써놓고 하면서 그거를 추론한 그래프에서 식을 마지막에 꺼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결국에 수능 때 뚫린다고. 진심으로 진짜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댓글에다 써놓으면은 내가 바빠서 못 봐도 이제 우리 지나가는 고수들이 막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 20번 문제도 이제 추론 수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 필요 없고 해야 되는 게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fx가 이참수가 나와 있거든? 그럼 나라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려. x축, y축 딱 그리고 0부터 4까지니까 0, 4 딱 끄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대칭축의 x는 2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b 높이까지도 구해놔. 2를 넣었을 때 높이가 지금 여기 높이가 4구나. 근데 0부터 4까지니까 요만큼 그렸더니 이거를 4주기로 반복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일반적인 우리가 기출 같은 데서 많이 보던 함수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 꽤 많거든. 근데 지금 합성이 돼 있거든? 이랬을 때 0 이상의 뭐 작은 실근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긴 해. 이건 빈칸 넣기 상관없이 원래 풀 수 있거든 이거. 나도 이거 필연성 체계화 노트에 올해는 아직 정리 안 했거든. 올해. 작년에 내가 실전 체계화 때는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내용 있지.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아. 발상으로. 본인이 좀 약해서 문제 풀 때 너무 더뎠거나 좀 치명타가 됐던 부분은 필연성 체계 노트에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이 안쪽에 합성이 돼 있어.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합성돼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떠오르는 게 두 글자가 있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치환이야, 치환. 이렇게 원래 치환이라는 게 반복될 때나 이때도 많이 쓰는데 안쪽에 합성될 때 많이 써. 안쪽 거를 많이 치환하거든. 그래야지 문제가 좀 쉽게 수식으로 풀려.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긴 해, 합성함수는. 그리고 이제 조건 변경할 때도 쓰고 어쨌든 치환에 대한 단서를 이 필연성 체계에 당연히 모아야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합성함수 그거를 그래프 파트에다가 넣어보자고 한번 내가 넣어볼게요 이번엔. 자, f 안에 fx가 들어갔어. 여기다가 fx 이런 식으로 쓸게. 이건 그냥 예제이긴 한데 예제를 넣을 때도 있어. 그냥 좀 예제 자체가 특별한 경우는 넣을 때도 있는데 이 노트는 본인을 위한 거야. 네, 알았지? 본인을 위해야 돼. 자, 어쨌든 우리가 치환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fx 자체를 t라고 치환한 거야. 그러면 두 가지로 쓰는 거야. 관계식 한번 쓰고 겸손하게. 그리고 f에 t로 치환한 거. 얘를 t로 치환했고 얘도 t로 치환했어. 는 t.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예제 상황으로 만약에 fx가 아까 전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y는 x에 이렇게 지나가. 잘 봐. 이제 간다. 지금 ft랑 t랑 만나는 점이 지금 얘네 둘이야. 얘랑 얘야. 됐니?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얘를 그냥 베타라고 할게. 그래서 t 값이 알파랑 베타가 된 거야. 그럼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하잖아? 그럼 fx는 알파 베타가 돼. 최종적으로. 처음에 t 값은 그래 얘랑 만나는 건 y는 이게 지금 y는 fx야. 잘 봐. y는 이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ft랑 t랑 만나는 거야. fx랑 x랑 만나는 거랑 알파 베타가 근이야. t 근이. t 값이 근이 알파 베타. 왜? ft랑 t가 만났으니까. x 대신 t를 넣어가지고 얘네 둘이 만났으니까 얘네 둘이야. 근데 t 대신 알파 베타를 여기다 넣으면 fx가 알파 베타랑 만나는 거야. 근데 얘는 상수가 돼. 그래서 지금 fx랑 상수랑 만나면 그래가지고 fx랑 상수랑 만나니까 y는 알파라는 상수, y는 알파, 높이야 높이, 상수함수, y는 베타라는 상수, 베타 높이. 그래가지고 교점들이 이거 교점, 또 이쪽들 교점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거 공부 많이 한 실무 말고 엔제 많이 푼 사람들은 얘랑 얘의 교점이 y는 점 딱딱 잡고 여기서 썸줄뚝. 그랬을 때 이 모든 교점들이라고 머릿속으로 넣고 있는 애들도 있어. 근데 외우지 않고 그 과정에 다 떠오르려면 차라리 필연성 체계화의 실전 개념처럼 넣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얘가 A1, A2, A3, A4, A6, A7, A9, A10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리고 요 딱 4 앞쪽으로 끊어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3개 3주기로 도는구나. 이렇게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기준이면 4개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지금 포함을 얘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앞쪽 좀 끊으면
4 앞쪽에서 3개, 8 앞쪽에서 3개, 12 앞쪽에서 3개. 아, 3주기로 도는구나. 요 정도 알고 있어도 좋고. 너무 어렵게 가르쳐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모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은 빈칸 넣기 해결하듯이 한번 가보자. 그 문제 그냥 빈칸에 나온 대로 한번 풀어볼게, 이제부터. 이번에 빈칸 넣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빈칸 넣기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되게 자주 나오던 건데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뒤 관계도 파악해야 돼. 가끔은 앞뒤 관계만 보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경험한 결과 그냥 전체를 다 알고 있으려고 해야 돼. 전체를 다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수능에서 원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얘네 둘의 교점이구나 하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풀어버려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 나온 빈칸 넣기대로 가볼게. 얘랑 실근이 0이랑 3이래. 그래서 얘랑 실근을 구하는 것도 이제 여기다가 지금 얘 fx를 여기다 대입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이 과정 얘가 왜 이렇게 나왔지?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려면 fx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래가지고 fx를 넣은 게 여기다 fx 넣은 게 마이너스 fx의 제곱 플러스 4fx. 이거 이해되지? 이 왼쪽식만 세운 거야. 그거랑 fx가 같대. 그거랑 fx가 같대. 그래서 얘를 1로 다 넘기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3fx는 0이야. 얘네 둘을 넘긴 거니까. 그래서 fx로 묶어냈어. fx 빼기 3은 0 해가지고 묶어낸 게 이거야. 이거는 0. 됐지? 그래서 fx는 0이랑 3이구나. 이런 식으로 fx 자체는 0 아니면 3이 나오는구나. 추론 과정으로 손으로 이런 걸 써놔야 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가 나온다. 이런 게 써 있어야지 눈에 잘 보이고 문제 추론이 잘 돼. 그리고 글에 있는 거 좀 잘 읽어. 이게 사실 빈칸 넣기 글 잘 읽어야 돼. 0이랑 4 사이에서만 보는 거야. 0이랑 4 사이 한번 여기다 체크해봐. 0 색칠하고 4까지 요 사이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지금 실근은 이거래. 그 뭐냐면 얘랑 같은 건데 얘 풀었더니 fx가 0이랑 3 나왔잖아. 0이 나오는 라인이 이거야. y는 0 높이가 이거야. y는 0. 3이 나오는 라인이 이거야. y는 3. 그러면 0이랑 4 사이 요 안에서 보면 별표가 지금 교점이 이거 하나, 둘, 셋. 이 교점 x좌표 3개를 쓴 게 이 3개인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0인 거고 얘가 지금 0이야. x는 0 나온 거고 제일 큰 값이 얘가 3인가 봐.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 fx는 여기 fx는 3 해가지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3에서 풀면 얘가 x는 3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 참수의 가장 큰 성질 무슨 성? 얘가 지금 3이거든. 얘가 지금 그럼 뭐겠어? 무슨 성? 얘랑 얘가 얘 기준 대칭이니까 얘는 1이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가는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A1이 지금 제로고 A1 처음 교점이 0이고 그 다음 교점이 지금 1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교점,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이랬을 때 지금 4주기니까 4주기인데 4주기로 3개씩 있단 말이에요. 안쪽에. 그러니까 이게 3주기로 이렇게 수열을 만들어. 됐어? 자 그럼 여기다가 좀 써볼게. 이 수열 쪽은 좀 나열해가지고 다시 추론하는 게 좀 좋아. 여기다가 좀 어려운 학생들 위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어려운 학생들 자꾸 다시 써. 다시 쓰면 다 돼. 이렇게 다시 써 자꾸. 자 간다. 이런 식으로 가고 얘가 지금 3주기로 했을 때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다 얘구나. 여기다가 얘부터 할까? 첫째 항이 지금 얘 첫째 항이 0. 얘 첫째 항이 0이야? 여기 0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 3, 그 다음 4 일단 쓸게 7, 8, 9, 10,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이거 아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열하면 다 돼. 이게 지금 뭐냐면 추론이야. 추론 과정 중에 나열 추론이야. 나열 추론으로 얘를 다 쓰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3개 그 다음 이렇게 3개 얘가 뭐냐면 A5, A6고 요렇게 3개 얘가 A7, A8, A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야. 요 인덱스 뭔지 알지? 이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나머지가 1이고 4, 7 얘네들끼리만 수열로 보겠다 이 소리야. 근데 얘 지금 초항이 지금 0인 거지, 그치?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그러니까 얘네 가운데 애들만 수열로 보겠다 이 소리야. 나열하니까 잘 보이지? 3n인 애는 나눠 떨어지는 얘네들 A3, A6, A9 나눠 떨어지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또 수열로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초항은 각각 얘네 수열마다 초항은 0, 1, 3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1인 게 동일한 거고 모두 공차가 지금 몇이냐면은 0이 그 다음 4가 되잖아. 그 다음 8이 되고 공차 4지. 얘네들 공차 4고 또 얘네들 공차도 4고 또 얘네들 공차도 4니까 각각 다 4야. 나는 4고 그 다음에 A20, 21, 22는 이거 일반항 꺼내서 가도 되고 아니면 이걸 쭉 나열해도 되는데 일반항을 그냥 식을 세울게. 잘 봐. 얘 일반항이 우리가 A2n-1이 초항이 0이래. 초항 0.
공차가 지금 4라고 줬으니까 4에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근데 이거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AN이 선생님 지금 이 온라인 학원에서 바로 전날 이 육모 전날 질문을 받았던 건데 우리 학생 애기 이름은 실명 거론 안 할게. 이 초항에 n-1d니까 A2n-1은 여기다가 n-1을 넣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도 그렇게 헷갈렸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잘 봐.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 자체가 등차수. 등차수열이 초항이 0이고 공차가 4래.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는데 이 등차수 자체가 얘다니까 얘랑 같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애초에 AN이 등차수열이 아니다. 지금 AN이 등차수열이 아니라 그냥 등차수열을 식을 세웠더니 그게 얘야. 얘가 등차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등차 일반항이 같다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좀 짧게 갈게. 그 다음 애가 누구냐면 A에 2n-2구나. 2n-1 그 2n이야.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4에 1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3n이구나. 3n. 좀 많이 하면 애들 혼란스러운데. 3 플러스 4에 1 해가지고 요렇게 식이 3개가 나왔고 여기에 걸맞게 20이 나오려면 n에 몇 넣어야 돼? 여기다가 20 나오려면 7, 8 잠깐만. 20 나오려면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가 n에다가 7 넣으면 A20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A21이 나오려면 21 나오려면 여기다가 7 넣으면 n에다가 7 넣으면 A21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A22가 나오려면 여기다 8 넣어야 되네. 24에서 여기다가 n에다가 8 넣으면 A22가 나올 거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지. 빈칸 넣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추론 수식 중요한데 추론 중요한데 결국은 이거는 해결이잖아. 해결. 이 빈칸 넣기 나오면 글을 잘 읽어야 문제가 해결돼. 알았지? 글을 잘 읽어서 전체 조건 앞뒤 다 따지고 앞뒤를 다 따지고 전체 상황 그림 그리면서 전체 상황 같이 파악해 나가야 돼. 그리고 꼭 이 빈칸 안에 이 네모칸 안에서 원하는 대로 같이 움직여 줘야 돼. 자, 21번도 이제 추론과 수식으로 해결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줄게. 이거 자체가 추론을 해가지고 갈게. 이게 실전 개념화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사실 나도 수업할 땐 실전 개념화 할 때도 있어. 근데 그 실전 개념화 하는 것도 추론해가지고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어. 일단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문제를 좀 읽어볼게. 잘 봐. 문제 읽어보면 fx를 줬거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함수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얘기해볼게. 잘 봐. 이게 나오면 이제 실력이 늘고 있는 거야. 자, 다항함수란 말을 줬거든. 여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함수면 다항함수잖아. 그러면 내가 한 글자 뭐 세워야 된다고? 식을 세워야 되고 그 식이 이제 강 세우는 거냐 아니면 교점 가지고 묶어서 세우느냐 이거 가지고 교점은 이제 인수정리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릴 거라고. 이런 해결책들이 모이면 일단 수월해져.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를 떠나서 내가 이제 추론하는 방식으로 할게. fx를 일단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추론하려고 수식을 보자고. 자, 일단 넣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1 x 빼기 2 여기다 써놓고 그냥 놔둬 곱하기 절대값 안에 x-1, x-2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지금 모든 실수 a야. 이게 x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값이랑 이 값이 모두 존재한대. 극한값 존재한다는 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 약분하고선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1로 갈 때도 약분돼야 되고 2로 갈 때도 얘도 약분돼 없어져야 되는데 약분되네요. 괜찮네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절대값이 문제가 되잖아. 이 절대값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면 이걸 실전 개념화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를 추론해가지고 추론은 이제 여기서 시도 형상화를 뜻해. 그냥 막 질러보는 거야. 수식적으로도. 실제 나는 이제 손으로 쓰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을 깨버린 상태라 수리논술 시험장에 갔을 때도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예 모르는 경우 많아. 나도 그때 합격할 때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써봐. 그 다음 감이 잡혀. 그럼 그 다음부터 풀고 나가고 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시도를 한다는 건 축소해서 생각해봐.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1 요거 하나 시도해보면 이런 거야. x가 1로 갈 때 우극하는 얘가 그냥 풀릴 거야. 이렇게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 이거 뭔지 알지? x가 1보다 클 때 좌극하는 1보다 작을 때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하는 x-1분의 마이너스가 붙어 풀려. 그럼 약분하고 나면 얘는 1로 나오고 약분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온다.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다르거든. 극한값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약분이 돼버리잖아. 부호가 다른 부호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돼. 그래서 지금 추론 시도하고 형상화해보니까 지금 얘가 약분되고 1을 넣으면 부호가 반대 부호가 나와서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상쇄하려면 요거 약분되는 거 말고 여기 바깥에 만약에 x-1이 있으면 얘가 약분이 되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돼? 다 0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여기다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이 앞에 하나 또 있어. 이렇게 하나 또 시도해봐.
절대값 이렇게. 그럼 이게 약분됐지.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든 작든 1 넣으면 어쨌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땐 0이 나온다고.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 그냥 여기서 우극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나눠가지고 나누면 여기 절대값이 우극한 1보다 크니까 얘가 그냥 풀렸어. 얘는 마이너스 붙어 풀렸어. 어쨌든 그냥 풀리든 마이너스 붙어 풀리든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바깥에서 약분되면 극한값 존재하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추론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시도, 제일 중요한 건 시도랑 형상하지, 이렇게 추론을 해봤더니 이제 감이 잡혀. GX는 여기서 이제 수식, 인수정리를 묶어 세우는 거야. 수식을 세울 때 강 말고 교점, 인수정리를 묶어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야. GX는 이 바깥쪽에서 얘네 둘이 약분돼야지 둘 다 존재할 것 같아. 모든 실수 A니까. 그래서 GX는 X-1 하나 가지고 있고 X-2 가지고 있고 뒤쪽은 몰라. 그래서 나는 HX라고 이렇게 쓸게. 됐니? 이 HX 지정하는 것도 사실 필연성 치기하로 해결책으로 좀 모여 있어야 돼. 이 식 지정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엔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정하게 되고 얘를 2차 함수로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 내공을 그만큼 잘 쌓아야 돼. 일단 요까진 이해되지?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또 대입해서 추론해보자고. 지금은 실전 개념으로 그냥 빡빡 한 방에 풀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추론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가 GX를 여기다 대신 넣어.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나라면 여기다 다시 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1, X-2, HX. 그리고 여기다가도 절대값 안에다가 x-1, x-2, hx고 여기다 fx도 x-1, x-2 이렇게 썼어. 그러고 나면 얘네 둘로 또 묶어낼 수 있지 않니? 그게 존재해야 돼. 그럼 묶어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1, x-2, hx고 분의 절대값 안에서 얘를 묶어놨어. x-2로 묶었더니 남는 게 여기선 hx, 여기선 빼기 1만 남았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보자고. 아까 전에 이거 이해 안 가면 앞에 거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절대값 안쪽에서 얘가 약분되면은 좌극한 우극한이 부호가 반대로 나왔어 사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약분됐을 때 안 됐다는 건 이 안쪽에 x-1이 하나가 더 있으면 얘가 약분되더라도 얘가 1로 갈 때 만약에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0으로 죽겠다라는 추론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은 손으로 써야지 또 시도 형상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안에 x-1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제곱이니까 절대값은 양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상관없이 이게 지금 얘가 제곱이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x-1의 제곱 그냥 풀려 절대값이. 약분하고 나서 1을 넣으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0으로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수렴해.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실수 A니까 이게 1로 갈 때든 2로 갈 때든이니까 얘 자체가 뭐냐면 얘 자체가 x-1이랑 x-1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개를. 근데 gx가 4차 함수인데 얘가 2차 함수 머릿속에 기억하랬지?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니까 얘가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을 넘긴 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식이 나와. hx에서 1을 뺀 게 x-1, x-2겠구나. 그럼 hx는 이거겠구나. x-1, x-2 플러스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까지는 원래 알아야 돼. hx를 여기다 대신 넣잖아. a가 모든 실수 a니까 얘네 둘이 다 이거 다시 쓸게.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잘 봐. 얘를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나 글씨 오늘 되게 못 쓴다. 손이 좀 굳어가지고 내가 유연하지 않아서. 자, hx 대신에 x-1, x-2 플러스 1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도 x-1이 두 개.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지금 얘 대신 얘를 넣은 거야. 제곱 x-2의 제곱 절대값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얘랑 얘가 약분돼도 얘 0이고 약분 하나 돼도 0이라 가지고 절대값 상관없이 0으로 다 존재해.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얘네 약분되는 건 여기 약분된 0인자가 다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면 안 돼. 원래 이것도 확인해야 돼. 분모가 또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요 안에서. 근데 얘를 푼 다음에 0이 되는지 판별식을 때려보면 0이 안 돼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이거 되는구나 이런 생각해도 돼. 결론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gx가 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gx. 그럼 g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정답이 되는 거지. 22번도 이게 22번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거든? 지수로그 함수가 22번 나와서 의외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때 당황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왜냐면 우리는 해결하잖아. 그러니까 추론, vs 수식 해가지고 또 추론의 힘을 좀 실어서 그림을 막 그릴 거야. 근데 얘랑 만나는 점이 A래. 그럼 여기서 먼저 수식으로 시작을 해야 돼.
당연히 지금 교점을 먼저 구할 수 있나 봐야 돼. 그래서 2의 x 플러스 2분의 k는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플러스 k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이제 수식 내공이 꽤 필요해. 지금 킬러 문제들이 수식 내공을 좀 높게 잡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수식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이거 자체가 어차피 2의 x승은 t로 치환해가지고 이거 우리 원래 많이 풀던 거잖아. 여기다가 2x승 곱하면 t제곱 2x승을 양변에다 그냥 2x승 먼저 곱할게. 좀 혹시라도 헷갈리는 사람 위해서 2x승 플러스 2분의 k의 2의 x승은 얘는 2x승 곱하니까 k, 얘는 k 마이너스 2의 2의 x승 하면 이게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했을 때 될 거라고 좀 추론하고 들어가야 돼. 얘를 이제 t라고 다 바꿀 거고 t제곱에 얘를 1로 넘겼어. 그러면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의 t 빼기 k는 0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수한 거 없지?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시도해보면 t에 마이너스 2분의 k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랑 2랑 곱해가지고 얘네 둘이 곱하면 얘 되니까 맞지? 또 이렇게 해서 곱하면 얘가 되거든? 이렇게 곱한 다음 더하면 얘가 나와. 근데 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수식 내공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추론 안에서 연산 능력도 계속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k가 1보다 크다란 말이 있는 거 이 조건들이 항상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t는 2분의 k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데 얘는 안 돼. 왜냐면 우리가 t를 지정한 얘거든. 2의 x승 지수함수는 무조건 양수거든. 얘는 2분의 k. 여기까지 나온 거고 x까지 좀 구하겠다 싶으면 로그 2의 k 빼기 1 해가지고 로그로 돌려가지고 요 두 개 정도를 딱 염두에 두고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읽어봐. 아, a를 지나고 a를 구했거든 우리가 x좌표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이 b래. 그리고 그 넓이가 16이래.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추론이 좀 간단하거든 이 문제. 추론이 그렇게 빡세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좀 도움이 돼. 그래서 이게 수식 연산이 약한 사람은 추론으로 밀어서 어떻게든 조금 쉽게 풀 수 있었나? 일단 풀어볼게. 잘 봐. 그래프를 내가 조금 그려볼게. 자, 나라면 두 함수의 관계, 특이성을 볼 때 얘랑 얘가 평행이동 관계거든? 얘네 둘을 비교할 거야. 어차피 A를 구하는데 얘까지 그리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그려서 추론하는 거고 얘랑 얘를 먼저 그려볼게. 그러면 2x승 이거 지수함수지. 그리고 점근선만 좀 기억하면 돼. 그래가지고 x축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 2분의 k야. 얘는 증감수니까 얘는 y는 2의 x승 플러스 2분의 k 이 정도 그려놓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x축 방향이 y축 방향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지금 2x승이 이렇게 있었는데 안 보이는 애로 안 나오네.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쪽으로 2, 3 하니까 여기다 정선 또 그리고 가도 돼. y는 마이너스 3, 좀 이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y는 2의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고. 그리고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a가 여기 있다고 쳐. 그냥 a가 여기 있어. a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얘랑 만나는 점이 얘래. 이게 지금 뭐냐면 b인 거야 지금 현재.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에 동그라미 치고선 이렇게 쓰자. 나 이거 못 쓰는 거야. 알아야 돼. 특이성.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준 건 특별한 거야. 이게 아까 전 좌표계도 얘기했는데 좌표계라는 게 축이랑 나란한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1대1대 루트 2다. 이걸 이용해서 추론을 하면 좀 더 연산이 수월하긴 해. 그래서 A 좌표를 여기다 잡아볼게. A 좌표는 A는 얘 X 좌표 잡아놨지. 얘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이거를 또 여기다가 넣을게. 아니면 저기 아까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어쨌든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2의 로그 2의 k 빼기 1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k야.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이게 로그 2의 2분의 k이고 얘랑 교환되니까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교환되면 2분의 k인데 얘랑 더하니까 k. 요 정도 암산 너네도 할 수 있을 거야. 요거 계산한 거고 이게 지금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하니까 얘를 p라고 할까? p? 여기도 p라고 할게. 그래서 b의 좌표가 뭐야 그러면 b의 좌표는 이렇게 될 거야. p만큼 지금 축 방향으로 이만큼 p만큼 오른쪽으로 갔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p를 더해. 그래서 로그 2의 k 빼기 1 플러스 p. 얘는 y좌표로 이만큼 갔다 p만큼 떨어졌지. 그러니까 y좌표는 k 빼기 p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k 마이너스 p는 2의 로그 2의 k 빼기 3 플러스 p 빼기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당연히 그리고 연산을 잘해야 되는데 k 마이너스 p는 두고 요거 좀 정리할게. 2의 지금 로그 2의 3이 로그 2의 8이거든. 그러니까 8분의 k야. 8분의 k 플러스 p니까 얘랑 교환한다 치면 k 빼기 p는 8분의 k에 2의 p승은 그냥 있어야 돼.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되나요 하면 좀 연산 약한 친구들 걱정돼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8분의 k하고 곱하기 2의 p승이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는 거 자체가 여기 플러스가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곱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얘 2의 핏은 그대로 있고 얘만 교환해가지고 8분의 K로 바꾼 거야. 빼기 3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근데 이게 선생님 그 실전 체계와 나중에 그 킬러 같은 거 수업할 때 작년에 내가 정리를 했던 건데 우리 작년 수강생들 기억할 텐데 초월함수하고 다항함수가 조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다항 이런 식으로 한 방정식 있어. 초월함수하고 다항함수가 조인되어 있는 방정식은 사실 대입하는 거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지 않나? 초월이랑 다항함수를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을까? 특이성이 있으면 있나?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대입해주면 돼. 여기다가 대입해서 K가 좌변 우변이 똑같으면 K가 살아야 되니까 8이 약분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P에다 3을 넣어보잖아? 그럼 좌변 우변이 같아. 그래서 아 P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사실 내가 풀 때는 그냥 이 직선식 세운 다음에 얘랑 연립한 다음에 또 대입해도 그냥 감으로 때려서 잡을 수 있거든. B좌표를. 어쨌든 이거는 대입해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연산이 어려워. 그러니까 수식이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거야. 최대한 이제 이 그래프 추론으로 수식을 줄여낸 게 요 풀이라고 내가 생각하거든. 자, 그럼 마무리.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이래. 근데 이게 지금 더럽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제 요쯤에다가 그림을 추론할 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그려요, 여기다가 다시. 선생님은 그 실수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못했거든, 어릴 때.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다시 그렸어. 실제로 지금도 사실 좀 못하다가 실력 오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코스 밟으면은 거의 비슷하게 진짜 등급 1등급까지 쉽게 갈 거야. 내가 말하는 습관 좀 최대한 따라오려 노력. 자,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을 거야. A하고 B를 찍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얘네가 이 선상이 있어. 요거 정도 딱 그려놓고 A가 뭐야? 그럼 얘는 로그 2의 K-1, K야. 아까 여기 구해놓은 거 있지? 그다음 B가 뭐야? 그러면 B는 여기 P만큼 이동한 얘야.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K- P가 아까 3이었나? 3이니까 K 플러스 2구나.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 지금 그것까지 정리하면 자꾸 영상 너무 길어져가지고 와 이거 지금 편집점 빨리 잡아서 편집자 보내달라고 지금 너무 오늘 안에 올라가야 되니까 육로 해설이.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말이 많아져서 어쨌든 L 찍으면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요렇게 쪼개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두 개로 구하는 방법 아니면 큰 넓이에서 작은 애들 짜잘한 거 빼버리는 거. 근데 나는 여기서는 그냥 큰 넓이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더 좋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구한 방식대로 갈게. 자, 요거 좀 지우고 점 다 여기다 찍어놨으니까 자, 이 직선을 식을 세울게. 이 직선식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점 지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x 빼기 로그 2의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플러스 y좌표 넘 여기다 y절편을 구하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로그 2의 k 플러스 k 빼기 1 이게 y절편이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냐면 로그 2의 k 플러스 k 빼기 1이고 여기 길이도 로그 2의 k 플러스 k 빼기 1인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그냥 단순 연산이니까 좀 빠르게. 그럼 나라면 이 전체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요 하나 빼고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요 하나 뺄 거란 말이야. 그럼 AOB 요 삼각형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큰 삼각형은 이게 좀 쫄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려. 여기서 뺄 거야. 이거 하나 빼고 또 빼기 이것도 하나 뺄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이거 얘가 이거니까 자 여기 큰 삼각형 넓이 구할게. 2분의 1에 지우고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요거랑 요거 곱한 거 그래서 로그 2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요번에는 여기 길이는 얘야. 여기 길이가 이거지 이거 이 x좌표 로그 2의 k 빼기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로그 2의 k 플러스 1 k 빼기 1 요 밑변에다가 요번에 높이 로그 2의 k 빼기 1 얘를 곱한 거고 또 하나 빼자. 얘도 이제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거야. 높이가 이 좌표지? 좌표계는 항상 X축과 이게 나란한 길이가 생명이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2분의 1 로그 2의 k 플러스 k 빼기 1에다가 이거 k-3을 이렇게 곱한 게 지금 몇인 거야? 최종적으로 16이래.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거 풀 때도 와 막막하다 이러지 말고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이 생겼거든? 이걸로 지금 묶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 지우고서 묶어볼게. 이쪽에다 2분의 1은 또 곱할게. 2분의 1은 정리하려고. 이걸로 곱하면 이쪽이 이제 오른쪽 32가 되고 왼쪽을 얘로 묶어. k 플러스 k 빼기 1로 묶었어. 항상 특이성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 남는 게 뭘까 하고 보면 얘가 하나 남았어. 여긴 제곱이니까 로그 2의 k 플러스 1 하나 남았고 여기 남은 건 빼기 로그 2의 k 플러스 1이고 여기 남은 건 얘 가져갔으니까 빼기 k 플러스 3 여기를 다시 쓸게. 빼기 k 플러스 3 이게 지금 32가 된 거지. 항상 이런 문제는 이제 식이 정리가 되거든.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지금 1, 1도 죽고 3만 남네 3만. 그래서 로그 2의 k 플러스 k 빼기 1은 3으로 나누면 3분의 32가 된 거지.
근데 구해야 하는 게 항상 이 미니맵처럼 구해야 되는 거. K 플러스 로그 2의 K야. 여기 지금 K 플러스 로그 2의 K지 이 1만 넘어가면 돼. 그래서 3분의 3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35 해가지고 정답이 35랑 3이랑도 하니까 38이 맞나? 어쨌든 3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공통 해설을 마쳤는데 미적 확통까지 지금 하면은 영상이 다음날로 늘어져서 미적 확통 오늘 찍더라도 얘는 따로 영상을 올려서 나한테 이제 요청한 친구들한테는 내가 보내줄게. 일부 공개로 올려놓을 테니까 어디다가 요청하면 되냐면 그 고정 댓글에 선생님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넣어놓을 거야. 거기다가 채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와가지고 영상 달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링크를 보내줄 거야. 혹시 편집이 좀 길어지거나 기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걸리면 조금만 이해해줘. 어차피 너희가 공부하려고 보는 거니까 내가 늦더라도 무조건 내가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미적 확통 이제 그 선택 과목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공부하도록 하자. 오늘 시험 보고 좀 쉽다라는 느낌의 자신감이 좀 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은 쉽다는데 나만 어려웠나 싶어가지고 좀 크리티컬하게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두 친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감정은 최대한 추스르고 어쩔 수 없이 감정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최대한 감정은 좀 추스르고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선생님도 어릴 때 수도 없이 모의고사를 망쳤었어. 남들 쉽다고 할 때 혼자 등급 엄청 떨어진 적도 많이 있었고 어쩔 때는 운 좋게 등급이 막 치솟을 때도 있었고, 근데 결국 정점으로 가려면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이 분석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리고 내가 뭐가 모자른지 보완하려고 확실하게 이 자각을 한 다음에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당시에 나도 감정에 치우쳤던 기억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최대한 너희들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이걸 분석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 문제들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게 너희한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육모 보느라 고생 많았고 얘들아, 준비 잘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약점 드러난 거 막 계속 고쳐가지고 구모 때는 우리가 확실히 발전된 모습 보이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얘들아. 자, 육모 보느라 고생 많았어.